폭풍 전야에 고구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어제 영상이 나가고 난 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많은 이들을 다시금 긴장케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와리가리입니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 지수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혼돈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872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결국은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랬었던 주봉 200MA 22,800달러 아래로 훅 꺼져버린 모습인데요. 이더리움도 어제 가짜 상승 한번 보여주더니 쭉 떨어지면서 1,116달러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긴장하면서 미국에서 있을 일들, 이번 주의 이벤트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사이 백악관에서 또 이상한 짓을 했어요. 이게 바로 어제 이 백악관에서 올라온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트위터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한국은 좀 조용한 그런 상황인데 백악관에서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아주 웃기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2분기 GDP 발표를 코앞에 앞두고 미국 백악관이 이 경기 침체 이 단어의 정의를 바꾸려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간 선거라든지 이 바이든 대통령 이미지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아예 경기 침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꿔버린다. 뭐 거의 약장수급의 편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경기 침체의 정의는 무엇인가?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2분기 연속으로다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면은 그것을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우리가 제대로 된 거 알려줄게. 그런 식으로 경기 침체를 정의하는 것은 공식적인 경기 침체의 정의도 아니고 이 경제학자들이 비즈니스 사이클을 측정하는 기준도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 잘 들어봐.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경기 침체를 이번에 새롭게 정의하기로 했어.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은 말이야, 이를 결정하는 요인과 동시에 전체적인 경제 활동들을 함께 봐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노동시장과 소비자들, 소비를 얼마나 하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사업체들의 소비, 또한 산업 생산과 시민들의 수입 등등을 골고루 봐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2분기 연속으로다가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할지라도 경기 침체 아니야,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라고 이 개돼지들을 다시 한번 홀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백악관의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GDP가 엄청나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양념을 친 수준을 넘어가지고 단어의 정의까지 바꾸려 한다니, 이건 뭐 동네 양아치도 안 할 짓을 미국 정부가 하고 있다. 아무래도 GD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 라고 다들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미국 경제가 정말 크게 휘청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제3정당이라 불리는 자유당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힘이 있다라고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죠. 이 금융시장을 뒤흔들 만한 힘을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서가지고 비트코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첫 번째로 피델리티에 비트코인 연금 계좌를 등록한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럽다. 연금을 지금부터 비트코인으로 차곡차곡 저축을 할 수 있다. 자, 유튜버는 연금이 없죠. 저도 먹고 살 길을 계속해서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세대가 은퇴할 나이가 되면은 바닥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미국도 더 심한데, 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자, 다음으로는 브라질 최대 투자 중개사인, 즉 증권거래소인 엑스테이지가 비트코인과 또 다른 암호화폐를 조만간에 그들의 플랫폼에 상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문에 의하면 이 회사가 브라질 내 누뱅크, 바로 워렌 버핏이 투자한 뉴뱅크 등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암호화폐 서비스 출시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합니다. 자, 더욱더 많은 회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열풍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은 암호화폐 산업에 뛰어드는 회사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다음으로 해서 UFC의 여성 선수인 루아나 핀헤이로가 여성 선수 중에서는 최초로 비트코인으로 보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UFC 선수들 비트코인 보수 가즈아, 그리고 비트코인 까는 사람들을 얼굴에 주먹질을 한 번씩 해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으로는 그닥 좋지만은 않은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자, 비트코인 휴면 지갑들, 7년에서 10년 사이의 휴면 지갑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팔고 있는 것이겠죠. 그와 더불어 가지고 1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주소 숫자 수도 1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내다 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트코인 0.1개 그리고 1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숫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물량을 계속해서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소화제 하나씩 먹으면서 비트코인 이 줍줍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기를 응원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엔 바로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자칭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자,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죠. 연준이 0.75%, 많게는 1%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구지 않고 견뎌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탄력을 받으면서 3만 달러까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누가 그랬느냐?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의 공동 창립자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 고비를 잘 넘긴다라면은 며칠 전에 비트코인 반등은 반짝 반등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 지대로 된 반등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벤 시그너 인베스트먼트 스트래러지의 파트너 역시 비트코인 3만 달러를 찝어주면서 이 3만 달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일부 기술적 저항에 직면하지 않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레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칭 전문가들의 예측이 좀 맞아 떨어져주면 좋겠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22,000달러대 아래까지 내려와 버리면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헤이. 자, 다음 비트코인 분석 크립토코언트의 빈당이라는 사람은 고래 입금 비중이 높다. 고래들이 아직도 열심히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위험 구간이 끝나지 않았다. 약세장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본 온체인 데이터에서 알 수 있다시피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어디로 옮기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아마 이게 거래소라는 것이겠죠. 그만 좀 팔아라 이 자식들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얼마 전에 잠깐 동안 나왔었던 상승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락 추세가 시작되며 비트코인은 최근에 만들었었던 더 높은 저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형 쐐기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과할 수 있다라면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저항 테스트를 하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닥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달러 인덱스 지수에서 강력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강력한 하락 다이버전스를 통해 가지고 달러가 녹아준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위로적인 희망회로 또 잠깐 돌려보는데요. 마이클 반데포페 분석가 역시 희망회로를 이렇게 살짝 굴려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 수요일 금리 인상 발표가 되게 되면은 엄청난 하락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롱.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금리 인상이니만큼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뚜껑을 까봐야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안타깝지만은 약간 좀 웃기기도 한 소식. 자, 2013년도에 8,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실수로 버려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난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쓰레기장을 헤매는 한 남자의 사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은 제임스 하웰스라는 사람인데요. 자, 그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에 벤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로봇 개를 2마리 샀다라고 해요. 이 강아지 2마리를 사가지고 이제 소각장, 쓰레기장을 뒤지라고 시키는 거죠. 2대가 돌아가면서 한 마리가 충전할 때 한 마리는 뒤지는 식으로다가 이 하드 드라이브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 찾는다고 해도 복구가 될까요? 그동안에 비도 오고 그랬을 텐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은 찾아낼 것인지 사실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이저 디지털 최근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FTX가 야, 우리가 돈 좀 줄 테니까 우리한테 고객 정보를 넘겨. 그러면은 우리가 남은 자산들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겠어 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보이저 디지털 같은 경우는 아주 얍삽하게 다음과 같은 핑계를 댔습니다. FTX 인수하는 그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저 소유 자산을 청산하려는 것으로 결국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뭔 개소리야 임마. 니네가 지금 고객들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들은 FTX의 창업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저가 고객들의 자산을 잃었지만은 대부분은 아직 남아있거든. 그러나 이들 자산이 고객들에게 아직도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슬프게도 파산 절차 때문이다. 우리한테 팔어. 그러면은 남은 자산들, 보이저가 들고 있는 남은 자산들 100%를 고객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놈들, 이 보이저 디지털이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넘겨주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이 투자사 등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이렇게 팔지 않으려고 발을 빼고 있는 것이겠죠. 니네 그러다 천벌받는다. 조심해라. 자, 이처럼 해외 거래소들 파산이나 출금 중단 혹은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국내 거래소들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거래소들 그나마 실명 계좌 발급을 획득한 5개의 거래소들은 괜찮은데, 나머지 거래소들은 지금 줄도산 위기라고 합니다. 줄도산 위기,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요. 자, 국내에서 코인들만 운영 중인 거래소는 코어닥스와 프로비트, 지닥 등 모두 21곳인데 원화 거래가 중단되면서 고객 수와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 그 동시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월급도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과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거래소 관계자는 이야기하기를, 자,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거래소들이 많다. 위태위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는 이 거래소들, 다른 거래소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거래소들과 마찬가지로 파산 신청을 한다든지 갑자기 출금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 5대 거래소를 사용하는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라면은 그 거래소들에 있는 자산을 전부 다 빼겠습니다. 중소규모의 거래소들 지금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은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은 빼는 게 맞지 않나,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코인을 옮기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어서는 미국에 사시는 분들께만 해당이 되는 소식이 될 것 같네요. 미국의 멕시칸 레스토랑 체인인 치폴레가 $200,000 암호화폐 경품을 걸고 바이더딥 게임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들어가셔가지고 비트코인을 좀 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비탈릭 부테린이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자급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넘어가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분증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은 좋은 체인이다라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 가재는 개편이다, 채굴자들 혹은 작업증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이주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개발 상황이 어떤가요? 관련된 소식을 못 들은 지 정말 한참 되는 것 같은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오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자, 다음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 전망이 엇갈린다. 머지가 안전하게 예정된 날짜에 진행될 수 있다라면 이더리움 강세에 큰 도움이 될 것인데, 문제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약세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토시 차트를 봤을 때 더블탑 비스무리한 것이 보여지고 있으며, 자, 이런 식으로 일봉을 봤을 때도 지금 좀 약세가 보여지고 있다. 베리시 다이버전스가, 히든 베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비트코인 잭이 이 차트를 남겼는데, 비트코인 사토시 차트, 떡락하는 차트를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자, 결국 이더리움의 상승은 반짝 상승이었던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이 달러 차트상에서 여기 있는 이 구간 1400달러 위에서 잘 버텨줄 수 있다면 그래도 새로운 지지선을 확립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비트코인이 잘 버텨줘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잘 버틸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지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으로는 고래들이
얼마 전에는 시바이누를 겁나게 샀었는데 이번에는 유니스왑을 많이 쟁였다라고 하네요. 딱 그냥 참고만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좀 길어졌는데 바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상황들, 거래소들이 힘든 만큼 유튜버들도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도와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광고 영상 한 편이라도 틀어주기,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